오늘 선생님 187화 시작하겠습니다. 일주론 이제 정화일주로 가보죠. 정화 자체가 사이축 삼합을 하죠. 그래서 사이축 삼합부터 하겠습니다. 정사일주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저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재밌어서 주말에 읽긴 하지만 나머지 절반도 주말에 다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년은 놀라웠나요? 앞으로의 20년은 SF 영화와 같을 겁니다.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미래에 대한 통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찰이 현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으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도 정말 필요하다. 제가 가끔 강조드렸는데 그 중심이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바이오, 자동차 등등 모든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된 책 읽고, 바이오에 대한 책 읽고, 반도체의 이제 상식적인 거에 대해 공부했다가 또 찾아보니까, 이 책 좋구나. 잘 썼어요. 저 같은 이제 일반인 읽기에 굉장히 좋다. 명리도 현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달려야 됩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십성적 의미, 관계, 조합을 읽어내고 그것에 대해 통변하는 것이야, 시대 공통이겠습니다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 그 시대 상황에서 의미하는 바 이런 것이 자유자재로 말로써 나오고 그것이 사유로 이어지려면 당연히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인간은 절대로 통찰력을 가질 수 없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내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명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았어. 상담을 해. 근데 그가 증권맨이야. 근데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용어도 낯설어. 그럼 상담이 안 돼요. 그가 마케터야. 세일즈맨이야. 지금 나오는 반도체 업계, AI 이런 쪽에서 일을 해. 그러면 그쪽 분야의 변화, 그쪽 분야 사용하는 용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얘기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주는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사주 속에서는 글자가 그와 관련돼서 쓰이고 있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그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야 그 글자의 아주 디테일한 그 정교한 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주적 상담, 조언 이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비록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내일 소천할 수도 있는 것이 삶 아니냐. 그러니 죽음, 삶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우리 길을 간다. 너무 돈 이런 거 연연하지 말고 다 시련이 있으면 시련 너머에 그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너머에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시련에 그냥 굴복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 위에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의 게임이었어. 악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고 이러는 사람들 딱 가보니까 다들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봤더니 그냥 연극이었어. 연극, 드라마, 영화에 다 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배우가 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받았던 것에 불과하구나, 그런 걸 알고 또 다른 역을 받아서 윤회의 세계로 다시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야. 비유적인 거예요. 시뮬레이션 세계라고 저는 보니까 매트릭스. 사주 공부를 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추, 여러분 대추 좋아하세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삼계탕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제사상에도 맨 왼쪽에 올라가고 이게 시가 하나라서 하늘을 상징한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요. 이게 다 과일 순서가 있거든. 시에 따라서 삼정승, 육부 뭐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육판 이렇게 하여간 뭐 장석주 시인의 그 대추 하나인가 그 멋진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추나무는 이 한 가지에서 많은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천둥번개 치고 뭐 여름에 소나기 많이 내리고 그래도 이게 잘 떨어지지 않아. 단단하게 붙어 있어. 그래서 예전부터 다산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패백 드릴 때 그래서 대추를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얘는 뭐 물 잘 주고 뭐 햇볕 잘 두고 그런다고 많이 맺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얘가 시련이 많아야 된대요. 지나다니면서 대추나무 툭툭 한 번씩 발로 차주고 툭툭 건드려주고 얘가 긴장해야 세상에 자기 후손을 많이 남기려고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데 이제 아주 뭐 날도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예년과 다름없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럼 자극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매년 비슷한 환경이니까. 그러면 잘 열매를 맺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시련을 주면 아주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인간도 그렇겠죠. 공부도 그렇겠죠. 편안한 환경에서 그냥 돈으로 쳐 발라가지고 너 유학 가서 죽은 듯이 그쪽에서 지내.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도련님. 그러면 그 공부가 진짜겠냐고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돈도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그 시련 속에서 내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거겠죠. 더 나은 나를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시련 속에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분 누구예요? 다산 정약용. 그 18년간의 유배 생활 속에서 그냥 뭐가 풍요롭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600여 권의 책을 썼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대추나무처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정사일주 이렇게 밑에 겁재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간여지동은 양양, 음음 이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음양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오라는 간지가 있다 쳐봐요. 그러면 나는 정으로 태어났어. 이 정이라는 글자가 상징하는 뭐 기본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천간론 배울 때, 기초 배울 때. 근데 오도, 오에서 기본적으로 사오미에서 오가 이제 이 정화가 병기정에서 이제 번기인 시절이니까. 그러면 나의 근이 되어주는 존재,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니까 나의 근 역할을 해주려고 하는 동지 같은, 친구 같은 배우자,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배우자로 당연히 안 쓰는 거고, 결혼했어도 꼭 배우자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 의미에 따라 당연히 다른 거죠. 배우자 의 의미로 쓸 수도 있고, 그냥 비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하고 비슷하다는 의미겠고, 이렇게 겁재성이면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 아닙니까? 그럼 나하고 다르죠. 병화로 사는 것과 정화로 사는 건 다르단 말이야. 갑으로 사는 것과 을로 사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갑의 의미와 을의 의미는 달라요. 그런데 그 환경 있잖아, 환경. 그죠? 내가 갑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내가 을로서 충분히 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면 상관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막 가족이 다 굶어 죽고 있어. 전쟁통이야. 그러면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도덕군자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런 시점 같은 게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암 걸렸어. 그런 것처럼. 그런데 식구들은 먹고 살아야 돼. 그럼 뭔가 일확천금을 노려야죠. 왜냐면 내가 잡혀봐야 깜빵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몇 개월 살다가 죽을 건데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렇게 환경적 존재라는 거죠. 내가 이 인간으로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속성을 활용하면서 나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 전체 글자가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명리 배울 때 무슨 일간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튼 정화는 나와 속성이 좀 다른 사화라는 존재. 사화는 양이기 때문에 이게 체는 양이고 용, 사용, 용법, 용. 원래 타고나기를 당연히 양의 글자인데 음과 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음간. 용은 쓸 용자, 용은 음으로. 그래서 음간을 따라간다 이런 거죠. 변화무쌍함 이런 게 느껴지셔야 돼요. 사해, 자오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양이란 말이야.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청간오란 병화란 말이죠. 나하고 다른 존재가 나를 어떻게 시켜줘요? 나를 왕, 제왕으로 받들어주는, 이렇게 나의 근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겁재성을 깔고 있으니까 이런 후원 세력, 나의 그것을 오로지 정사로서 내가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쓰러지지 않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이런 오뚜기 기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요지동 뭐 이렇게 타고나면 이 세상에서 어쨌든 나는 반듯한 사람이 되겠다. 이것도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날에 태어나면 행운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시련이 있을지언정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까지 받아내는 거죠. 겁재가 있으니까 투쟁성, 경쟁성, 야수성 이런 게 있겠죠. 지기 싫어, 이길 거야 이런 거죠. 겁재, 내가 이 겁재성을 쓰면 타인의 것도 내 것으로, 그러니까 승부를 통해서 남의 것을 엄청나게 내가 빼앗을 거야. 이런 것도 당연히 있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왕이니까 나를 위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또 너무 또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제왕으로 받드는 사람들에만 둘러싸여 있으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무인성 뭐 이러면 무조건 행동주의.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 근데 아까 반도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 인공지능이 달라붙고 있어. 근데 그 세계를 내가 몰라. 내가 지금 인터넷 솔루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도 하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의 퍼포먼스를 상대가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못 따라가. 순식간에 내가 고객을 놓치거나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을 타인이 무조건 나를 떠받들기를,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나아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바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간지들이, 그런데 이 정사일주가 특히 이제 막 동업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지장간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생재, 이 겁재들하고 상관생재 열심히 같이 힘을 합하여 일해서 돈을 벌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관이 불법 비리성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인성이 적절한 역할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또 이 상관의 임기응변성, 이 상관이라는 게 어쨌든 유통 이런 쪽하고 잘 맞잖아요. 끼 부리는 것도 되고 또 뭡니까? 이게 사회적 삼합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재성적인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임기응변성도 좋고, 그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재적인 또 정제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이 병화가 또 돈을 바로 보고 있으니까 항상 얘들의 힘을 써서 빌어서 같이 빌려서 같이 결과물을 만들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재성을 얘가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쟁성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그런 거죠. 이 사화가 유금을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희생해서 금으로 바뀌는 마치 그런 형태란 말이야. 사회에 유금이 있어. 대원에서 유금이 와. 그러면 쫙 붙어서 오죠. 일시로 돈을 끌어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겁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겁재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정말 그런 차원에서는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일지 겁재가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의 유일한 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게 사화가 경금을 장생시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장을 뜯어보면 얘가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 돈을 무조건 키우기만 하진 않아. 여기가 무토가 여기 있고 경금이 그러면 계속 방향성이 그렇겠지만 돈을 먼저 보고 있잖아. 돈에 대한 욕망 같은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화가 정제인데 이게 다른 녀석이 다른 남자일 경우에 내 정제를 보고 있으니까 내 정제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에 따라서는 의처증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재물에 대한 집착 무조건 재물을 추구하는 끝도 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코카인이라든가 섹스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에 일단 그 쾌락에 딱 뇌가 물들고 나면 그때 느꼈던 이 도파민 그것을 끊임없이 분비받고 싶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코카인은 못 끊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그걸 하면 안 되겠지만 도박도 마찬가지고 섹스도 중독되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뭐 마약도 붙이고 영화에 나오는 뭐 쓰리썸도 가고 막 등등등 이게 쭉 수위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런 활락가에 끊임없이 이렇게 강도를 높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간다는 거야.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도박 같은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거든. 돈으로 하는 게임. 그래서 돈에 딱 일반적으로 고생하다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변한다고 하는 게 그 도파민 때문에 그때 더 돈을 벌고 더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이래야 삶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의미 같은 건데 본인은 사실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서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친구를 보살피고 뭐 사회에 기부하고 어떤 단체에 후원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 쾌락 이것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예, 되세요. 근데 그런 쪽을 통해서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구조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기질, 성격,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다 사주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 같은 걸 정사일주는 좀 버릴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제왕, 내가 왕이야, 12운성적으로. 왕은 이 걸록에 비해서 어때요? 한 단계 올라간 거야. 내 임금이 됐어. 우여곡절 끝에 내가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제 임금이 됐어. 나도 고생했어. 그러면 알잖아. 위에서 보면 내가 사람도 다룰 수 있고 필요하면 얘들끼리 이간질 시켜서 막 싸우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때로는 유하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강력하게. 지금부터 짐의 말에 반발하는 자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이럴 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제왕의 속성을 한 단어로 하면 능소능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일주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항상 일주는 기본인 거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능소능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면서도 굉장한 리더십
고집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것이 더 쉬워지면 아까처럼 재물을 욕망한다든가 정의업 권력을 추구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성공한 방식이 있어. 그런데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발까지 아니고 비판하거나 비판도 아니고 조언 혹은 그죠? 권고 이렇게 해도 야, 그거 내 성공 방식이 있어. 그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런 고집을 부릴 수 있죠. 이제 그때가 문제인 거야. 이 고집이 또 식신 막, 이렇게 막 밀려들고 이러면, 식신간지하고 막 짜있고 막 이러면, 혹은 운에서 만나보려면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조심해야 돼. 저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 후배가 있는데,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 고집 참 이게 꺾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만 예외가 아니야. 사주 공부를 해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내 마음이 수양되지 않으면 그냥 타고난 에너지대로 그 기운대로 나가게 돼요. 이런 구조가 예를 들어 기미대원을 만나 미친 듯이 강력해진다고. 하고 싶은 것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잘 이루게 성과를 이루게 해주었던 그런 일들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면 좀 되지 않는다. 여하튼 고집 많이 줄여야 된다. 사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깨닫고, 왜냐면 이제 인간이 뭔가를 안다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그죠? 우리는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 인공지능이 긍정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꼭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걸 보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네트워크상에서. 하나가 훈련하면 연결되어 있는 애들 다 그렇고, 이제 그것이 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신체를 얻으면 그 신체를 가진 애들이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고, 동시에 지들끼리 이렇게 배우고 의사소통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이점이 이제 빨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들 뉴스 보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AI 관련된 책들도 보시면 좋다. 좀 여러 권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건 소통이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중간에 해커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이게 지금 영상 제작하는 거지만 누구하고 전화를 해. 음성이든 영상이든. 그럼 화면에 보이는 상대의 얼굴, 그의 음성, 그의 표정, 몸짓,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게 일반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군인들이야, 높은 장성들이야, 혹은 한 정부의 관료들이야. 그럼 어떻게 믿냐고, 그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히려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그것은 얼마든지 AI가 인간을 활용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술의 혜택을 인간이 누릴 수 없을 때 그럼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면대면으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이제 인공지능이 그렇게 인간의 모든 정보 소통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그런 정보들을 완전히 다 인공위성 띄워서 보고 있는 것처럼 관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항합니까? 말이 그렇지. 터미네이터도 사람들이 모여서 레지스탕스가 그렇게 싸우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고. 모든 통신을 다 AI가 인터셉트 하는데 어떻게 그 액션을 취하겠냐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쨌든 이 인간의 제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능소능대하죠. 그야말로 인간은 사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12연속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신이 될 수는 없다고. 우리 대통령처럼
대단한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나 대통령처럼 대단한 분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오류가 없어야 되잖아. 나는 오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좀만 생각해봐도 다 누구나, 우리 대통령 빼고는 다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점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고, 명리 공부가 그래서 수양, 성찰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지살의 12신살의 흐름에서 이제 첫 번째가 지살 아니에요? 땅하고 붙어 있는 그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쪽하고 굉장한 인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속성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가까운데 알리고 이러는 걸 했죠.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역마하고는 다르다. 사회축 삼합의 이제 건너편 사회충 지설과 충하는 해수 이쪽이 역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만 알려드리면 12신살의 활용법 이런 거 있어서 이게 뭔가 시작한다고 이제 막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가게 문 열 때 자기 사주 이 연지 12신살 기준을 통해서 그 삼합을 통해서 본다 이거죠. 지살 방향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돼. 입구 손님들이 들어오는 곳 그걸 지살 방향이 아니라 역마 방향으로 출입문 하나 내면 마치 유령이 안에서 싹 나오는 것처럼 왜 거기는 나오는 문이지 들어가는 문이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꼭 무속적인 얘기 같지만 기운이란 게 그런 거야. 여러분 밤에 보셨겠지만 전 아직 안 봤는데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 뭐 뼈대 있는 집안 재벌집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화장 대신에 이렇게 풍수지리가의 조언을 통해서 명당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장에서 깨끗하게 나무의 걸음으로 수목장으로 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이 우주를 떠돌고 있는 이 행성에 좋은 땅, 좋은 기운을 가진 땅 하나 잡아가지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이제 게임의 룰이라면 그 게임의 룰을 활용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나침반 어플 딱 들고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혹은 가게를 하나 계약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 가게 보실 때는 출입문이 내 사주의 12신살에 지살 방향으로 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답답해 보면. 사주도 무리해서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제가 뭐 100% 다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딱 보면 출입문이 거꾸로 돼 있는데 고객이 들어올 리가 만무하구나. 안 들어와요. 자, 남자 입장에서는 사준경금 정제가 있죠. 배우자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겁제성이 있으니까 아까 다 이미 설명한 바 그대로죠. 오히려 다른 남자가 내 안방에 들어와서 내 와이프를 장생시켜주고 있는 뭐 이런 구조잖아. 그게 좋겠냐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배우자가 겁제, 아까 뭐예요? 돈을 이렇게 잘 끌어오는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나를 왕처럼 대접해주는 사람, 나와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기질적으로,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아. 같은 화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항상 빛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이게 근원이라고. 그러니까 날 항상 왕처럼 위해주고, 동지처럼 나의 뜻에 따라주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버리거나 그러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항상 관여지동 프로페셔널 그래야 배우자하고 티격태격하지 않는다. 배우자도 이제 그런 게 좋죠. 자기 일이 있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에 대한 집착이 또 다른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죠. 당연히 사준경금이 있지만 이걸 이제 내가 통으로 써서 유금 끌어오고 신금 사신합 끌어오고 그러면 다른 데에 존재하는 다른 궁성에 존재하는 이 재성을 끌어오잖아. 또 재물적으로 좋겠고 또 뭐 여자도 이렇게 막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죠. 돈이 있으니까 자석처럼 여자가 끌려가는 것이기도 해.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스타들 보면 뭐 나이 엄청 들어서도 여자들 만나서 팔순에도 자식 낳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세상에는 도덕, 윤리 이런 걸 너무 따지면 안 돼. 유교처럼. 그런 것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원래 이제 이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었을 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순서를 바꾸면 성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 이 조선으로 와서는 그야말로 사대주의 전형, 이 주자를 신봉하는 사문난적 그 정통 논리 하나에서 벗어난 이론을 제시하고 주장하고 그러면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목이 베이는 미친 거죠. 토론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학문이 성장하고 그죠? 새로운 사조가 만들어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왜 걔들은 성리라고 불렀냐? 이성, 서양은 이성이잖아요. 그죠? 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리할 때도 그 이칠 이자 아니에요. 이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성, 이성 할 때 그 성자잖아. 그죠? 그러면 이 하늘과 인간 또 우주와 인간, 저는 하늘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니까 하늘의 뜻, 이 하늘의 뜻과 이 땅에서 살아간 땅에 뿌리박고 사는 인간이 이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운명적,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성리학 이쪽은 왜냐면 이 너머까지는 보지 않아. 그렇다고 그들이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탐구, 연구, 그래서 하늘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늘의 이치에 따른 인간으로서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느냐. 대표적으로 공자가 인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쭉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신유학을 세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계속 논의하면서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대학에서 중형에서 또 사서를 또 완성해서 논어 맹자까지 대학이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수학 이후에 이제 그런 학문이고 논어에서 제가 이제 일상의 논어라고 해서 브런치에 하나도 빠짐없이 논어 다 해제해 놨거든요.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읽었다는 거죠. 유교보다는 제가 도교라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노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도덕경도 처음부터 그게 다 놨거든요. 브런치 관심 있으신 분들 보세요. 어쨌든 저는 깊게 공부하려고 노력은 했단 말이에요. 논어에 보면 이제 군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군자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제 superior man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이야. 큰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을 전해줌으로써 그런 사람들 그런 속성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히고 나도 군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넘치면 세상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완전히 와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노장을 읽으면 또 그렇지 않죠. 더 웅원한 어떤 기상, 놀라운 그걸 뛰어넘는 통찰이 보이는 거고 명리도 마찬가지죠. 명리도 이제 그 이상이 있구나. 이 소위 제가 자주 비판하는 용신, 격국 이런 거에 함몰되어 있거나 이제 그쪽에서 출발을 하는 순간 빙 돌아와서 이제 재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출발했든 그것에서 벗어난 후에 이제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건데 여하튼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레벨로 자꾸 업해야죠. 여러분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법이야. 예를 들어서 50에 읽는 시리즈들이 허벌나게 많잖아. 50에 이제 그런 시리즈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겉만 다룬 그런 책들을 죽어라고 읽으면 사람이 정말 자기 수준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 땅의 이제 물질을 위해서면 사람들을 악용하고 수단 감옥을 가리지 않고 일단 돈을 벌어. 그게 제일 중요해. 이게 땅의 섭리라면 왜냐하면
천지의 시절도 있잖아요. 매드맥스 같은 세상이 뭐 나중에 또 올지 안 올지 뭐 누가 장담합니까? AI 로봇이 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다 멸종시킬 줄 누가 아냐고요. 그게 꼭 터미네이터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일로 인간이 멸종할 수 있다. AI는 사실 그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 지금도 이제 그 엔비디아의 뭡니까 GPU 뭐 엄청나게 막 사잖아 기업들이. 그걸 물리적으로 돌려야 자원을 투여해야 AI 성과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 그 물의 소모량, 전력 소모량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효율을 AI가 더 나은 효율을 위해서, 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사소하게,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중에 뭐 산소 이런 비유도 하잖아요. 얘를 없애면 산화도 안 되고 성능이 좋겠는데 산소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 선택 하나로 생명체가 절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걸 인간이 하여튼 만들고 있는 건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이 깊은 뜻, 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나는 세팅된 이 세상에서 이런 운명을 부여받아서 지금 이 순간 지금 명리 영상을 만들고 자빠졌지?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걸 듣고 앉아있지?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 하면서 한 달에 몇 억씩도 벌고 하잖아요. 몇십억도 벌고. 그 비스트는 연간 뭐 조 단위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사주를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은 다 부자 사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비스트 풀기도 했었죠. 그러면 나는 사주가 개판이네. 아이고야, 때려쳐야 되겠네. 삶을 때려친다 이런 거죠. 그런데 what if 만약에 내가 사주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나에게 엄청난 부자가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읽어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가는 데마다 아유 너는 뭐 사업하면 돈 다 잃을 거야. 욕심 부리지 마. 헛짓하지 마.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살아. 그럼 나중에 저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요? 아유 그때는 뭐 벌어둔 돈 가지고 땅이나 일구면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잠재력을 개발할 거냐는 거죠. 그 숨어있는 거, 훨씬 큰 거, 지금까지 내가 준비해왔던 거,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지. 자, 돌아와서 여자 입장에서는 무관사주죠. 이 임수 입장에서는 사오미 시인 이렇게 12분성이 흐르니까 절지란 말이야. 아이고야. 이 임수가 버티기 힘들죠. 이 정사라는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굉장히 어쨌든 세잖아. 물론 그 센 기질을 갖고 있는데 임수가 딱 있으면 어때요? 인성도 좀 만들어주고 나를 차분하게 시켜주는 아주 좋은 남자일 수 있겠고, 그 남자가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다 그러면 정임합, 자사합 이런 식으로 굉장히 궁합이 좋은 거죠. 서로 강력한 에너지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허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구조의 남자를 만난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 에너지 쪽쪽 빨리겠죠. 버티기 힘들겠죠. 그냥 다 구조에 따라서. 단순히 일주만이 아니라 구조에 따라 그렇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안방 글자에 이게 들어오기 힘들잖아. 해수 정관 들어와야 되는데 사회충이야.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아까 이제 임자 이러면 이제 이 자수는 나는 편관, 지지로는 편관의 인연이구나. 자사합. 그런데 그게 또 내 남편 글자가 여기 사회에 있는데, 혹은 여기 시지에 있는데 밖에 나가 있어. 자식궁에 있어. 근데 운에서 다른 글자를 만나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기본적인 의미니까 딱 그 정도만 이해하셔라. 정, 사,
빛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거.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이게 용접하는 장면 같은 거예요. 굉장히 뜨겁잖아. 이게 배우자니까 배우자가 나는 이렇게 열을 끊임없이 막 이렇게 쏟을 테니까 에너지를 계속 줘. 나를 뒷받침해줘. 이제 이런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사일주들이 그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거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거야. 왜냐면 오뚜기 구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의 뒷받침 같은 게 그게 이제 가족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망해서 이제 막 길거리에 살고 막 누추한 곳에 살고 그러는데 결국은 성공해.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근데 그런 배우자 덕에 이제 성공하는 것이 당연히 되죠. 한 번 실패했는데 그다음부터 뭐 배우자를 경멸하고 뭐 미워하고 배우자 취급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진짜 성공하는 배우자에게는 항상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들 너무 갈구면 안 돼. 결혼할 때 보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한다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기쁠 때만 함께 하려고 하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그거 싹 잊어버려. 근데 이런 구조는 배우자가 함께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 후배도 보면 3번 실패해서 길거리에 나앉고 그런 시절을 보냈음에도 배우자가 항상 이렇게 위해주고 할 수 있어 하니까 부부관계도 뭐 멈춘 적 없고 그래서 자식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일어나는 거죠. 이게 계속 불꽃을 뿜어낼 수 있는 거야. 쉽게 비유하자면 가족 배우자의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배우자 보기 적다. 오히려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시행착오, 나의 시련 이런 것을 더욱더 강화시킨다.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 배우자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때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대원을 만나서 배우자가 폭발할 때 그 배우자가 얻은 성취는 이렇게 배우자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사람은 그 성취를 느끼지 못하겠죠. 누리지 못하겠죠. 부러워해도 소용없다. 이런 거죠.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녀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이게 후원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해. 잘못 쓰이면 고집으로 당연히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야지. 이제 이런 식의 개념. 무조건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런 식의 기질로 또 발휘되면 아주 골 때리는 거죠.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 뱀, 뭐, 빨간 뱀, 홍사, 뭐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가 신사일주니까 백사 같은 놈.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백사 이러면 이제 드문 뱀이니까 또 아주 고고한 이런 것이 있고, 뭐, 굉장히 흔하지 않은 그런 존재고, 뭘 흔하지 않아. 신사일주도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있지. 60분의 1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천간 위주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존재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사주 명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